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 그 다음에 경매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내용 틀린 것을 해서 등록 다시 가십시다. 기본 키워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개공이 등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공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쟁점, 자, 등록에 관한 주제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을 하게 된다. 지방법원의 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설 등록자, 중개사무소 폐업하게 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등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를 잡았던 것이고요. 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옳은 표현. 2번, 자, 이걸 틀리게 뽑았구나.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수수료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 받으면 그것을 공시를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쓸데없는 소리 몇 개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의 규칙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기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 또 직접 매수 신청인으로서 입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일정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별 의미 없는 소리. 자,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겁나 쉽게 나왔던 주제. 그 다음에 법원의 휘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데 특별히 인정하면 어떻다? 이때는 표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간단한 주제 4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 옳은 것은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지문은 거꾸로 구성을 했었죠.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고요. 끄트머리 직접 출석한다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틀렸고요. 3번,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자,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매수 신청 대리인은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 자, 지금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증명할 필요 없다 해서 틀리게 매일 하면은 매번 지금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답이 되는 주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했다. 그래서 을이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을 하게 됩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따로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이라고 해서 1등 해서 낙찰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 정해지면 그때까지 매각대금 내야 되고 그때 보수도 그때까지 받는다 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중개 관련해서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매매대금 지급 완료된다. 그날을 바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을은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을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개시해야 된다. 쟁점 안 되고요. 을이 중개업을 휴업을 한 경우, 이게 어려웠다는 거야.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고요. 폐업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아주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사용해서 서명 날인 등을 하도록 한다. 큰 의미 없죠. 그래서 이 문제
문제에서도 2번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정도만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눈에 2번, 4번 정도만 담아두셔야 돼. 다른 걸 담아두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갑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개공일 때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2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차순위 매수신고, 임차 이내, 이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이런 것들 가능했었고요. 폐업신고를 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지나지 않는 경우 등록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폐업신고 때문에 폐업신고가 있게 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해야 되고 이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다시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 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3번, 4번 중요 쟁점, 5번 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흘러가는 지문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다거나 되게 사연 많아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지문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일단 공인중개사가 돼야지 뭐가 될 수 있다. 개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개공이 돼야지 뭐가 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폐업을 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더라도 개공 자격이 상실되고 그럼 당연히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람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건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24회 때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고 대리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우선 매수신고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금지가 되는 행위. 그래서 결국은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한 이라는 게 매수신청,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금지되는 건 행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금지 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행위를 고르시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이게 24회 때 문제인데 24회 때는 한 문제 더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해서 자 우리가 매수신청이라는 게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요.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라고 하는 거 있고요. 우선 매수신고 등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그래서 24회 때는 한 해 두 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매수신청, 매수신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머지 법원의 소송 과정, 민사집행 과정에 대해서 나머지는 절차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 이제 지겹게 나온 얘기 나와 있지? 자, 지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다. 갑이 최저 매각 가격 2억의 부동산에 입찰을 할 때 결국 이제 2천만 원이 뭐가 됩니까? 최저 매수 신청 보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일 때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 바로 신고액이 2억 3천을 넘어야 된다 해서 이게 그 얘기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 얼마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자신의 신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걸 문장을 10번 읽으셔야 돼. 그럼 외워집니다.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2억 5천이 되게 될 테고 보증액이 얼마? 2천만 원이 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억 3천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신고액이 자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문장이 좀 부드럽지 않은데 하여튼 시험 문제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회 때 이렇게 해서 답을 5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지.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서 봐봐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어떻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넘지 않는 때에서 틀렸죠?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해서 기업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게 되면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뒤에 몇 번 나오는데 이게 말장난하는 문제야. 지급 기한까지 지급을 하면 된다. 뭐냐면 법원에서 일정을 알려줘. 5월 10일까지 돈 내세요 라고 하면 5월 10일까지 내면 되는 것이지 꼭 5월 10일 날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장난하는 문제. 매각 대금 지급 기한 1에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옳은 표현 될 것이고요. 디귿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낼 때 그냥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지 등기 이런 것들 필요 없다 해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바로 자,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있게 되면 어떻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그 중에 경매라고 하는 것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해서 디귿번 틀렸고요.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틀렸죠? 저당권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게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만 진행되면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은 위치를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나중에 이제 그 양도 담보권도 말소 기준 권리와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필요한 개념. 해서 지금 보니까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자, 요 정도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은 얼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갑이 1억 2천에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할 때 1,200 틀렸죠? 자신의 입찰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부터 이제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데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 기회는 틀렸죠. 2명 중에서 2명 이상이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결승 경매를 붙인다. 근데 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하게 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둘이 작당하지. 자, 지금 얼마? 1억짜리 물건인데 둘이서 10억 쓰는 거야. 그래서 1등을 공동 1등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2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기존 입찰 금액보다 높게 써야 된다라고 할 것, 이런 의미. 그래서 기존 입찰 가격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틀린 표현. 그래서 밑줄 그으려고 하지만 이거 답 안 돼요. 답을 알면 되게 허탈해지는 거야. 4번 질문.
1억 5천만 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보증금액을 법원에서 빨리 정하지 않았다면 아까 보증금액 1천만 원이었었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액이 1억 4천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문제는 같은 맥락이에요. 답은 똑같고 답이 아닌 나머지를 겁나 복잡스럽게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어. 오늘 입찰을 했어.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보증금액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1등한 사람이 돈 안 낼 때까지 또는 1등한 사람이 돈 낼 때까지 그때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지는 어떻다?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5번도 시험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솔직히 우리가 알만한 게 1번하고 4번 정도만 알 수가 있다. 1번과 4번만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계속 모든 문제가 뭘 가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갖고 쟁점을 삼는다. 자신의 신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천만 원이다 보니까 1억 4천, 1등이 1억 5천이니까 1억 4천 넘어야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해서 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옳은 표현.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모르겠고.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을 때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모르겠고. 경매 신청했다가 돈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 취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할 때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옳은 표현. 가끔 나오는데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 답은 일단 3번인데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손댈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이 5번 지문이 가끔 나와요. 자,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1등한 사람 너 받아도 돼. 이렇게. 그런데 내가 2등 했는데 억울한 게 있다는 거지.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원래 채무자인데 낙찰을 받았네. 법원의 판사가 그걸 간과했네. 그러면 나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때는 매각 대금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1등한 사람이 쓴 금액,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하고 나서 더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 아니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으니까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그리고 금전만 공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 또는 어떻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을 어떻다? 공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의미 없어. 이 문제는 버려야 돼. 넘어갔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일입찰에서 보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가격의 10분의 1 틀렸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해서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뽑았어요. 신고 가격 아니야? 다시 입찰 금액 아니야? 자,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겁나 쉽게 뽑았고요. 그때도 나왔었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자,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매각 대금 다 낸 때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아까 등기 이런 얘기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가압류 채권에 대응해서 가압류 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 등기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가압류 채권, 압류 채권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고요.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은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최저 매각 가격 1억으로 설정이 됐는데 1등 한 사람이 11억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증은 1,000만 원을 제출을 했었겠죠. 2등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1억 2천을 쓰고 보증액으로 1,000만 원을 제출했을 것이다. 이 사람 동그라미 잘못 친 거야. 11억을 써버린 건 실수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가리가 됐을 때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다. 다시 지금 11억을 썼다고 실수한 거라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려주세요.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가 유찰이 11억 안 낼 테니까 유찰이 되겠죠. 그럼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자, 이 사람이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동그라미 잘못 하나 더 쳐가지고 실수하게 되면 이래저래 검토해가지고 봐주는 경우가 좀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봐주는 경우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애들이 이 경매를 지연시키려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수라 우겨. 그래서 그 후로 아예 완전히 판례를 바꿔가지고 한번 쓴 대로 그 손모가지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제 보증 돌려주지 않고 제 매각 절차에도 어떻다 참여할 수 없게 판례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확정된 판례고요. 그래서 되게 쉬웠던 주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경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 틀렸죠? 신고 가격 틀렸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조금씩 표현들을 바꿉니다. 신고 가격, 매수 가격 이런 식으로. 아니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할 것.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기한입니다.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서 매수령이 통제되고 그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거 틀리게 뽑아서 아주 까다롭던 거야. 아까 5월 10일 날 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월 10일까지 돈을 내세요 라고 얘기하고 5월 10일까지만 내면 되는 거지 꼭 5월 10일 날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 다시 가볼까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경매 시작합니다. 라고 공시해. 그럼 이때 그 다음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뭘 해야 돼?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배당 요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자, 이 배당 요구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있는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버티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거죠. 아까 전세권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최선수인 전세권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권을 떠안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려웠어요.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라 뭐라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런 식의 취지. 몰라도 돼? 자,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유치권을 떠안는다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포인트 배당 요구를 하면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까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그저 배당 요구를 하면 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다음 몇 번? 5번. 이게 지금 이제 말소 기준 관리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전세권에 있어서 배당 요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자 끝났나요?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